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그동안 참 망설이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최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 광주 사태의 북한군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광주 사태라고 불러왔습니다. 광주 사태라는 것이 표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한 것 같다. 그 어떤 사건 자체를 묘사하는 사건에 대한 평가는 이미 법률적으로 민주화 운동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면은 당초에 신군부가 얘기했듯이 김대중의 내라는 뭐 사건이냐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대립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역사적 평가는 각자가 이제 또 전문가들이 이제 토론하는 영역이 이제 이런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법률적 또는 법적 판단에까지 이제 모두가 진행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김대중 내라는 뭐냐 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냐 뭐 이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또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소위 광주 사태에 북한군 600여 명이 최근에 뭐 어디 자료에는 뭐 620 몇 명이다 또 이렇게까지 인원수가 불어난 것 같습니다만은 물론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 600명 정도가 하는 것은 이제 특히 그 지만원 씨가 주가 되어서 수년 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렬하게 자료를 내고 또 그 주장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뭐 말할 수 없는 욕설을 가하고 또 이 일부 최근 들어서는 일부 그게 그 군인들 퇴역 장군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나가 있어서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그 퇴역 장군분하고 그건 뭐 상당 시간 동안 아주 화를 내면서 격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퇴역 군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번져나가 있고 또 저하고 며칠 전에 토론한 그분은 아예 대놓고 그동안 왜 군대가 말하자면 다 뒤집어 써왔다. 군과 시민군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등식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군이 필요하다. 뭐 이런 요지로 얘기를 해서 제가 화를 굉장히 많이 내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최근에 너무 많아져서 북한군 침투를 아주 확신하는 600명은 아니더라도 100명은 왔을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요지의 얘기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고, 뭐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지식인 사회에서 소위 멀쩡한 분들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정도로까지 많이 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습니다만은 점점 오히려 저는 너무 이 보수 일각에서 북한군 침투설을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는 완전히 무슨 장난처럼 바뀌고 만다. 특히나 군인들 출신들이 최근에 그런 얘기에 굉장히 많이 가세하고 있고 한국당의 이종명 의원 같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군인을 모욕하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만은 저분들은 아직도 광주 사태의 그 정치적 의미와 진행경과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저분들은 아직도 무슨 뭐 애들 병정놀이처럼 광주 사태를 인식하나 하는 그 어떤 분노까지 일말의 분노까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들어와서 광주 사태를 만들어냈다고 규정하게 되면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만 왔냐 안 왔냐. 저는 안 왔다고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거의 뭐 안 왔다. 이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장난스러운 얘기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북한군 침투가 사실이라면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군 침투를 주장하는 주장의 대부분은, 전반부 대부분은 시민들이 그랬을 리 없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시민들이 일사불란하게 40여 군데의 무기고를 털었을 리가 없다. 시민들이 교도소를 습격할 리가 없다. 말하자 선량한 시민들이 공수부대를 새벽에 매복했다가 이동 중인 공수부대를 공격할 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리 없다입니다. 시민들이 참악을 했을 리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광수들입니다. 광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뭐 중국에 살고 있는 노숙자 담요라는 닉네임을 쓰는 누군가가 몇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 광수를 생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지만원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지만원 씨가 언젠가 뭐 최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뭐 법정에 자료를 제출하는 가운데 자기는 그 얼굴 분석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전문적인 뭐 그걸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노숙자 담요 등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정체도 알 수 없는 노숙자 담요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그 실체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얼굴 몇 가지 유형에 비슷하면 갖다 때리는 한국인 몇 가지 유형 얼굴이 있죠. 저같이 생긴 얼굴이 있고, 뭐 북방계 뭐 이런 얼굴도 있고, 짧고 뭐 하관이 빠르고, 뭐 콧날이 어떻게 쓰고, 뭐 미간이 어떻게 생기고 하는 몇 가지 한국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뭐 이런 걸 적당히 갖다 붙여가지고 줄 몇 개 꺼서 그럴듯하게 얘가 걔다. 황장엽이라는 사람, 황장엽이 아니고 나다고 하는 사람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지만원 씨가 다 졌어요. 야, 나를 황장엽이라 그러면 어떡하냐. 저기 있는 사람은 나다 하고 실제로 본인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대학 교수 중엔 저런데 왜 그 사람이 아무도 안 나타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므로 북한군 침투설을 나는 믿는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뭘 저는 참 짜증스럽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광주 시민들 중에 내가 광수인데라고 직접 지만원을 상대로 소송을 거늘거나 내가 이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광주 사태의 성격상 그래요. 예를 들어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 사이에는 많은 혼란들이 있고 젊을 때의 실수가 있고, 비록 유공자라고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군을 쏘았다. 아니 국군을 쏘았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차를 몰고 군인들에게 공수부대 돌진을 해서 돌진을 했다. 그 공수부대원이 자기 차에 깔려 죽었다. 그럼 비록 지금 유공자라고 연금을 받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아, 내 젊었을 때 잘못했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규정된 광주민주화 운동이라는 것하고 각자 개인들의 판단은 다른 겁니다. 어떻든 내가 사람을 죽이는 데 대해서 내가 죽였다 이렇게 나설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근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수 얘기는 진짜 코미디 같은 얘기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능라밥상에 가면 그 이해란 박사 있잖아요. 그 이해란, 근데 저 능라밥상이라 하지 말고 광수 278번이라고 식당 이름을 바꾸지 어때? 라고 농담을 할 정도입니다. 그 장시인 장진성도 그렇고 참 웃기는 얘기죠.
그 광수 얘기 말고는 반증입니다. 말하자면 반대 논리죠. 시민이 그랬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존재인가는 필요하다. 마치 신의 존재 증명 비슷한 논리로 그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북한군 600명이 왔느냐 안 왔느냐는 문제고, 만일에 왔다고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제가 오늘 그거를 한 대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북한군이 와서 그 짓을 다 벌였다 하면 생기는 문제. 첫째, 북한군은 역사책에도 없는 신출 규모의 어마어마한 신의 군대로 승격이 됩니다. 북한군 침투를 주장하게 되면 북한군은 신의 군대다. 이건 뭐 백두산 미령 뭐 이런 거 지어낸 얘기하고 또 달라요. 무슨 뭐 국경의 마을을 침투를 해가지고 뭐 겨우 잠에서 들깬 순경 1명 처단하고 그것을 그러고 어린애 죽이고 한 거를 김일성이 무슨 뭐 위대한 무슨 항일 공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600명이 정말 신출귀몰한 방법으로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는 한미합동 경계 태세를 뚫고 광주로 잠입해야 되고, 해상으로 그것도 대대급 병력이 흔적도 없이 안개처럼 침투를 해야 되고, 그 단위 조직들이 무슨 뭐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 시절에 40개, 40여 개 무기고를 광주시 외곽에 흩어져 있는 40여 개 무기고를 신속하게 가서 무기를 다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공수부대를 매복해서 습격하고 대중을 선동 고무하는 조작도 하고 대중을 동원해서 어린애까지 다 동원해서 그 일을 벌이고, 그리고 정말 바람처럼 빠져나갔다는 얘기. 한 명도 생포되지 않고 바람처럼 빠져나가. 한 명도 생포되지 않고 한 명도 들키지 않고. 역사상 이렇게 완전한 군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뭐 한니발이 뭐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 뭐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다. 북한군은 신의 군대가 된다. 무슨 북한군 칭송위원회 같아요. 그런 신출귀몰한. 둘째, 북한 정권, 말하자면 김일성은 신출귀몰하는 지도자가 돼요. 광주 사태가 터질 걸 미리 알고, 아니 광주에 가서 선동 작업까지 했다는 거니까. 광주 지역을 선정해서 그 40여 개 무기고와 광주의 길거리와 광주의 금남로와 광주의 그 매복 작전했던 외곽 진입도로를 완전하게 어디 모형물 같은 거를 설치해 놓고 광주시를 만들어 놓고 치밀하게 수개월 동안 그 공부를 시키고 대학생을 가장할 정도로 잘 먹이고 남한의 대학생을 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말씨도 광주 말씨를 쓰고 남한 말씨를 쓰고 북한의 침투병력처럼 안 보여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정말 적기에 적재적 소를 때리고 투입을 하고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빠져나가는 그 북한의 김일성이는 참 놀라운 군사 지도자다. 기가 막힌 군사, 전략, 정치, 술수에 도 같은 사람이다. 그 정도로 하면은 뭐 아웅산 테러 이런 게 필요하나? 왜 그런 걸 하지? 서울을 떨어뜨리면 되죠. 서울을 도모하면 되잖아요. 광주에서 한 명도 생포 안 되고 기가 막히게 작전을 하고 바람처럼 빠져나갔다. 100몇 명은 죽었다 뭐 이런 주장도 하지만
죽은 사람 다 합쳐서 광주에서 죽은 사람이 다 합쳐서 190명인데, 예? 그 죽은 사람 명단들이 다 있잖아요. 행불자 명단. 행불자 전원을 무슨 북한군 침투라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기가 막히게 살아서 다 빠져나갔잖아요. 바람처럼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또 그런 지도자가 가능하겠는가? 세 번째가 그렇게 되면 한국군은 완전히 바보가 된다는 것. 한국군은 공수부대, 다른 지역에 있는 공수부대가 광주에 갈 때 그저 군대가 나타나기만 하면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바둑판 들고 가고 배구공 들고 가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군대 진압 장비가 없어가지고 부마 사태 이후에 부산 마산에서 터졌던 부마 사태는 그저 군인들이 공수부대가 나타났다는 그것만으로도 시민들은 조용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광주에 가면 시민들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전부 뭐 말하자면 진압봉이라고 형식적으로 길다랗게 서기도 불편한 그러고 너무 타격이 큰 그걸 진압봉이라고 들고 방성모 이 모자도 철사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기설기 자체 제작한 거 이런 거 들고 실탄도 없이 예? 당나라 군대처럼 나타나서 광주에 침투한 600명의 북한군을 한 마리도 못 잡고 다 놓치고 두들겨 맞고 완전히 개판이고 한국군은 그렇게 개판이었나요? 바둑판이나 들고 다니고 실컷 얻어맞고 예? 광주 전남 경찰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서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 시위 양상이 너무도 과격했기 때문에 경찰이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경찰이 다 도망갔다. 거기에 공수부대가 들어간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 공수부대 고립돼서 시민들한테 얻어 터지게 나오고 그 다음 문제는 네 번째, 전두환은 역적이 됩니다. 전두환은 역적이 됩니다.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은 것은 12.6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거 아니냐? 12.12에 사실상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최규하라고 하는 허수아비를 내걸고 최규하가 허수아비였다는 것은 신현학의 정언 이런데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최규하의 권력욕이 전두환을 불러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질질 끌려갔거든. 아마 최규하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전두환이 같은 자가 설마 권력을 장악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규하 본인도 김영삼, 김대중 같은 야권의 투사들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시점까지는 관리자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쭉 하다가 말하자면 대통령이 되고 미래의 어느 시점인가 민주화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때까지는 내가 통치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에 전두환 신군부 측에서 당신 나가 이제 그만해 이제는 우리의 방패막이 필요 없어라고 했을 때에 안 물러날라 그래요. 최규하가. 그런 장면은 여러 군데서 정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전두환은 역적이 되고 맙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권력 공백에 국가 안보를 내걸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국가 안보를 내걸고 정권을 쿠데타를 해서 잡은 자가 12.12 정변을 통해서 5.18 계엄 확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자가
정치는 잘한 것 같아요. 12.12 정변 이후에도 계속해서 뭔가 민정이양이 있을 것처럼, 민주화의 과정이 있을 것처럼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결국 못 견딘 광주 시민들이 폭력적 시위를 하도록 유도했다? 그럼 전두환은 정치는 잘한 것 같네요. 근데 군인으로서는 뭐냐? 국가안보 광주에서 다 뚫렸다. 600명이나 왔다. 이렇게 되잖아요. 600명이나 와가지고 해상 경계 다 뚫리고 한미연합사에 삼엄한 경계를 폈다는 거 다 뚫리고 명색이 계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600여 명이 들어가서 광주를 마음대로 휘젓고 나가도록 한 명도 잡지도 못하고 완전히 바보짓을 한 전두환 바보 아니야 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광주 600명이 왔다고 인정하는 순간에 한국군 바보고 전두환은 완전히 바보고 전두환 역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광주 시민들이 그냥 지금은 민주화 운동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냐 피해자냐 희생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어떻든 지금은 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말하자면 시위의 과격성, 시위의 폭력성, 그 중에 상당수는 군인을 죽였잖아요. 군인도 꽤 죽었거든요. 군인이 죽여. 또 그 총 맞아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상당 부분은 카빈총에 맞아 죽었다. 카빈총은 군인들이 쓴 무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카빈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시민군들 총에 맞아 죽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뭐냐?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북한군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민이나 또는 시민의 귀책 사유 또는 시민들의 어떤 저항에 있어서의 도덕성 문제, 시민군의 저항권이라고 할 때 헌법이 부여한 헌법 제정 권력자로서 잘못된 전두환 측의 헌정 파괴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 시민들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책임도 청구권도 없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청구권이 유공자로서 또는 피해자로서 희생자로서 청구권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청구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전두환이라는 권력자가 그때 권력을 다 쥐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형식상의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그 비상계엄 권력을 다 쥐고 있었잖아요. 그 전두환이 당시는 뭘 했길래 600명이 와서 광주 시민들과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을 도륙을 내도록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전두환에 대한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전두환 회고록에서 누가 그 글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두환 본인은 늘 그걸 부정했거든요. 택도 없는 얘기다. 광주 600명 침투설 웃기지 마라. 이렇게 왔는데 난데없이 전두환 회고록에 그 얘기가 딱 들어갔어요. 저는 아마 누군가가 그 책 작업을 했던 보조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끼워 넣은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오히려 전두환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천하의 역적이면서 동시에 무능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광주 시민들의 폭력이랄까 어떤 저항권 행사자로서의 어떤 도덕성이랄까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전두환은 바보가 되고 이게 이제 5번째 문제입니다. 6번째 문제는 지금 광수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북한군의 누구 지도부가 누구 북한 인민무력부의 누구누구가 그때 광수로 여기 내려왔다. 참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북한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실미도 같은 영화에서 봤지만 북한에서도
목숨 걸고 적진에 침투하는 말하자면 실미도 같은 특수부대는 북한 사회에서도 밑바닥이었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침투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물론 그들에게 애국심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대가로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침투했던 자들이 현장에서 너희들 광주에 가서 고생했다는 이유로 오늘날에 다 북한군의 지도부다? 저는 역사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북한 사회는 굉장히 신상필벌의 사회입니다.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평생에 지도부에 올라가고 그것이 고생했다는 그 성과 또는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오늘날의 북한의 지도부가 되었다? 장난치나? 장난이죠. 완전히 무슨 장난도 아니고 북한은 그런 정권일 수가 없습니다. 1인 독재자요. 1인 독재자의 빌붙어 있는 소수의 귀족들이 지배하는 봉건사회잖아요. 그 밑바닥에서 일하던 자들이 그 밑바닥에 걔들은 뭐 가서 죽어도 다 그만이야 라고 길러진 아이들이 오늘날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인천 실무대에서 훈련받은 애들이 북한에 가서 고생한 애들이 지금의 지도자가 되었다. 굉장히 좋은 사회입니다. 신출기모란 군대, 신출기모란 리더, 신상필벌이 확고한 30년, 40년에 걸쳐서 고생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위대한 나라라고 지금 지만호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얘기를 믿으라고 하는 건지 정말 북한 무슨 칭송위원회에서 온 것 같아요. 북한 칭송위원회에서 온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해찬의 광주 유공자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이해찬, 서른 등 이런 사람들은 소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사형, 무기 이런 것을 받고 나중에 2000 몇 년이었던가요? 그때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김대중은 내란을 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대중은 광주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대중은 광주에서 일어났던 격렬한 저항과 관계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 관계없다. 뒤에서 부추기거나 이런 적이 없다. 관계없다는 겁니다. 원래 존재하던 것은 이런 거예요. 원래 존재하던 정치적 해석은 부마 사태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그렇게 해서 민주화 부마 사태가 생겨서 부산 마산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김재규로 하여금 놀이새를 당기게 만들었고 그래서 민주화가 열렸다. 그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마치 민주화의 직접적인 공로자, 그 지역 연고 때문에 인 것처럼 행세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해외를 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중 본인이거나 혹은 김대중의 지지자, 과격한 지지자들이 김영삼과 김대중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면 소위 민주화의 공로 경쟁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 이 신군부에 대해서 강력한
시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광주, 목포에서 그 신군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으로 기획된 거다 하는 것이 이제 소위 강력한 투쟁이 기획된 거고, 그래서 소요를 일으켰다 하는 것이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 연결고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해찬도 유공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연결고리가 없는데,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광주 유공자가 되려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의 시위를 이해찬도 기획하거나 뒤에서 움직이거나 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 연결고리나 기획된 것이 아니라는 게 지금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왜 유공자예요? 유공자 될 수 없죠. 이해찬도 유공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유공자 이런 거 유공자가 될 수 없죠. 만일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도 광주 유공자, 기타 유공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치권에서 나눠먹은 거예요. 정치권의 부패 다름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광주 유공자를 밝혀라. 공적사항을 밝혀라. 공적사항이 없다면 이 유공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찬 등 광주 유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광주 희생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유공자도 아닌 사람들이 유공자가 되어 있다. 뻔뻔스럽게도. 광주 북한군 침투를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조갑재의 광주 사태라는 책입니다. 40년 동안 5가지 루머와 싸워 이긴 이야기. 루머라고는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고의적으로 만들어지면 거짓말이죠. 첫째, 사망자 2,000명 설. 둘째, 전두환이 발포를 명령했다는 설. 셋째, 헬기에서 사격했다는 설. 넷째, 애국가 부르는 시민들에게 공수부대가 조준 사격했다는 화려한 휴가에 나오는 가짜 장면. 북한군 특수부대원 600명 침투설. 이 5가지입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진상 제조사법은 지금 논란이 되어 있는 이 헬기 사격설을 또 조사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가만 놔두면 전두환 발포 명령이 있었다. 사망자가 2,000명이다. 뭐 이렇게까지 발전될지도 몰라요.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에게 조준 사격을 했다. 는 것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문재인은 헬기 사격설을 진실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무슨 이 국방부의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아무 근거를 이번에도 못 찾았어요. 무슨 광주 금남로 전일 빌딩에 무슨 탄착군이 있다. 그런데 헬기 기총소사는 그런 탄착군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증언도 없고 그저 있는 것은 전일 빌딩에 있는 탄착군이 맞은편 옥상에서 누군가가 쐈을 수는 있죠. 그 조사위원회는 헬기에서 문을 열고 쐈을 거다. 영화에서처럼. 오히려 그 당시 헬기 기장들은 상부의 일부 잘못된 사격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광주의 시내를 관통하는 광주천, 그러면 사람
위협을 해라. 시민들이 좀 진정하고 흩어지게. 그럼 공포로라도 좀 천에다가 쏘면 될 거 아니냐, 물속으로. 그래서 헬기가 막 천변에 천에다가 총을 쏘면 시민들이 겁이 나서라도 조용해질 거 아니냐라고 요구하니까 헬기 조종사들이 안 된다. 이 수심이 낮고 그래서 쏘아봤자 파편이 어마어마하게 튄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 그 헬기 조종사들이 일관되게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영웅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권의 국회의원들이 헬기 사격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그 영웅들을 악당으로 만들려고, 사람을 죽인 자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 헬기 기총소사에 맞아 죽은 사람이 빵명이다. 아무도 없다. 근데 이번에 제조사법에 또 헬기 기총소사도 조사해라고 또 들어간 겁니다. 이런 역사 조작에 싸워야죠. 그거를 난데없이 북한군 600명이 들어와 가지고 시민들을 선동하고 군인을 공격하고 안개처럼 피어올랐다가 바람처럼 사라졌다. 생포된 놈도 한 놈도 없다. 아, 북한군은 위대하다. 전 세계에 이런 군대가 있어 본 적이 없다. 김일성은 정말 놀랍도록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과단성 있는 지도자다. 한국군은 완전히 바보들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만들어내서 하고 있고, 최근에 일부 전직 예비군 장성들 사이에서도 이게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어요. 말이 된다는 건지. 자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광주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넘겨야 된다고 어떤 분은 내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악함과 도덕적 부패는 도덕적으로 썩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누구인가 책임을 떠넘겨야지. 왜 군대가 광주에 책임을 지냐? 누가 그렇게 저게 얘기를 해요. 참 그분의 이름을 공개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조갑제 이 책도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북한군이 왔다고 한다면 발생하는 6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